유로파리그 우승을 손흥민이 이끌었다는 이유만으로 토트넘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팀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손흥민의 거취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기보다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며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시즌에 손흥민이 팀에 남을지 혹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을 오랫동안 아끼고 높이 평가해온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면서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클롭 감독은 말을 시작하기 전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가슴 안쪽 어딘가에 오랫동안 묻어둔 생각들을 꺼내기 전 그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듯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아껴보려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 감정과 판단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는 흥분으로 끓지 않았고 서운함이나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을 지켜본 이가 한 사람을 향한 존경과 안타까움을 담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단순히 경기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존경하게 된 사람이며 축구라는 스포츠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준 선수이기도 합니다. 말이 이어지는 동안 클롭 감독의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고 그 떨림은 단순히 감정의 여운이라기보다 무언가 오래도록 눌러 담아야 했던 압박감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롭 감독은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클롭은 그 순간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지 한 팀이 오랜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장면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쌓아온 커리어가 드디어 그 무게만큼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 듯 그라운드 위의 조명과 환호 소리, 그리고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고 고개를 숙이며 웃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듯한 고요한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손흥민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저는 압니다. 클롭 감독은 이 문장을 말할 때 오히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빛나는 커리어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인내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이 어떤 혼란과 불안을 겪어왔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손흥민이 어떤 위치였는지도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수차례 바뀌고 전술이 뒤집히고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나는 와중에도 손흥민은 늘 남아있었고 묵묵히 팀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경영진이 그것을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는 솔직히 말해 의문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유럽 대항전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다름 아닌 손흥민입니다. 기록과 포인트, 그리고 리더십까지 그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엔 부족할 만큼 그는 토트넘이라는 팀을 진정한 팀으로 묶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이번 우승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윙어가 아닙니다. 클롭 감독은 손끝을 조심스레 맞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얕고 단편적이라는 걸 지적하듯이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르거나 양발을 쓸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만을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상황을 읽는 사람입니다. 공이 없을 때 더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전방의 구조와 수비 라인의 균형을 자신의 시선과 움직임만으로 흔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능력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기 자체를 이해하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선수가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를 묻자 클롭 감독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분노를 삼켰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단순한 팀 유닛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공격 옵션이 아닌 전술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고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상대 풀백을 막는 커버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1년을 더 머물게 할 겁니다.
계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명분이고 구단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입니다. 그 1년 동안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대할지 저는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변화 없는 전술, 적절한 보강 없이 반복되는 희생. 그 모든 책임은 다시 손흥민의 어깨 위로 쌓일 겁니다. 그가 누구보다 무겁게 짊어졌던 그 팀의 무게 말입니다. 손흥민은 쉬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클롭은 이 문장을 말할 때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조용하고 단단한 어조를 썼습니다. 팀을 항상 먼저 손흥민은 생각해왔고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동료를 내세우고 감독의 주문에 묵묵히 순응하며 자신의 몸 상태조차 숨기며 경기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지금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클롭 감독은 손흥민의 계약 구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월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손흥민의 의사와는 별개로 레비 회장이 가진 독단적인 옵션 발동 조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깊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단의 전설을 다루어선 안 됩니다. 클롭 감독의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 7개의 골과 9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모든 대회를 합쳐 11골과 11개의 어시스트라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22개는 팀 내에서도 도미닉 솔랑케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9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 기록을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그건 손흥민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탁월한 선수입니다. 다만 그를 뒷받침할 전술과 지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수비형 윙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수비형 윙어, 득점왕이었던 선수를 그렇게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몇몇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내세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전술의 중심에 손흥민을 둘 것. 그리고 손흥민의 공격력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즉 케빈 데브라위너와 같은 유형의 선수를 함께 기용할 수 있을 것. 이번에는 반드시 손흥민을 손흥민답게 만드는 무대를 제 손으로 완성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롭 감독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손흥민은 수비형 윙어가 아닙니다. 그의 커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 있어야 할 무대는 지금의 토트넘이 아닙니다. 만약 토트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손흥민은 이미 팀에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에 주저없이 토트넘을 떠나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현재 감독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바래왔던 손흥민과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